중앙일보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오게티 같아요. 이게 잘 안 쓰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코너 이름을 줬을까? 퍼스펙티브 찾아보면 뜻 간단합니다. 관점, 시각, 견해. 이정민의 관점, 이정민의 시선 그랬으면은 예,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자, 파격적 특권 포기한 정당. 이 똑같이 특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비되는 거라서 골라봤습니다. 이 특권을 포기한 정당이 총선에서 지지받을 것이다. 예. 똑같은 게 뭐냐면요. 이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같은 이런 특권들 같은 맥락이에요. 절대 권력으로부터 입법부를 지키고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옛날에 뭐 독재 시절이나 왕정 시절은 더 있고요. 거기는 뭐 상권 분립도 제대로 안 됐었고 행정 권한이 제일 막강했잖아요. 행정 권한, 입법이나 사법은 그 하순에 불과했고, 그렇게 막강했던 행정 권력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삼권 분립 얘기했을 때 행정으로부터 입법부와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 이 특권들을 만들어 줬는데 취지는 좋았어요. 역사적인 유래도 타당하고요. 그런데 그 특권을 운영을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얘기하고 하기 위해서 쓴 글이죠. 야, 이거 샵저로 시작하는 이 두들락. 자, 인트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스웨덴 사례죠. 읽어보셨죠? 엄청나죠? 예. 뭐 우리 흔히 알고 있잖아요. 이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이쪽 나라들은 국회의원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요. 사무실은 진짜 한 두 평만 하고요. 예. 국회 부의장이래요. 이거 시의회가 아닙니다. 국회 부의장실에 들어갔더니 직접 커피 뽑아줬대요. 보좌진도 없었대요. 엘리베이터까지 직접 배웅하고. 자, 두 번째는 더 재밌죠. 이거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초콜릿이 얼마였나 찾아봤어요. 얼마였을까요? 법인카드로 초콜릿 싸가지고 물러났어요. 부총리가 얼마였을까요? 퀴즈. 아니, 그건 너무 심하고. 예. 전 그래도 얼마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3억 4천도 아니고요. 3,400도 아니고 340도 아니고 34만 원입니다. 34만 원. 법가 34만 원. 자, 법가 34만 원 가지고 물러나라고 하면요. 이렇게 많습니다. 예. 우리 다 물러나야 돼요, 솔직히. 예. 법가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있는데 기저귀하고 초콜릿하고 딱 34만 원치 긁었답니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게다가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히죠. 타가서 우리를 치면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비용 이거 안 낸 것도 아니고 연체시켰대요. 유모한테 돈 줘야 되는데 그 영수증 처리 안 했다고. 이거 가지고 물러난 나라가 북유럽이라는 거죠. 이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유럽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서방 진영에서도 그래요. 예, 프랑스도 약간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있고 독일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거기는 가장 사회주의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내가 100만 원을 벌면 50만 원을 갖다 세금을 내요. 대신 사회보장을 철저하게 하죠. 뭐 요람에서 우동까지 병원비 뭐 거의 안 내도 되고요. 대신에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어떤 그 사고방식 자체가 특권 계층을 용납을 안 하는 거죠. 어떤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면에서도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고 어떤 고위공직자들의 청렴함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 어쨌든 참 깜짝 놀랄 만한 스웨덴의 사례들이었습니다. 아래 나오고 있죠. 자, 지원금을 실제 다르게 신고 전개를 떠났고요. 자, 주차 위반 대단하죠 진짜. 와, 주차 위반이 TV 시청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주차 위반 아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TV 시청 나도 몇 번 안 냈는데. 아, 이거 대단하죠 진짜. 특권은커녕 일반 시민보다 더 혹독한 잣대로 감시받는 공복, 말 그대로 국가의 심부름꾼의 모습이다.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스웨덴의 사례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스웨덴의 사례를 왜 꺼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얘기하려고 꺼낸 거예요. 괜히 꺼낸 거 아니죠? 그 다음 우리나라 아니다 할 거 나오죠. 186개 나라는 한국 국회의원과 대비된다. 뭐 이거 뭐 장난 많다고 그래요. 비즈니스석 이용하고 KTX 아직까지도 공짜인가 보네요. 이거 폐지한다고 그러더니 예, 뭐 뒤에 자세히 나올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리에 저질러도 체포되지 않으면 불체포 특권이죠. 불체포 특권도 왜 만든 거냐면은 전에 제가 그 얘기 했나요? 혹시 이승만 정권 때 그 발췌기원 할 때 부산에서 국회의원들 그냥 잡아가 버렸어요, 그냥. 예, 그리고 총등 군인들이 지키는 가운데 개헌 투표를 진행을 했죠. 그런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되풀이하지 않게 독재 권력으로부터 입법 권한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불체포 특권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국회 동의 없으면 절대 체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악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도 면책 특권, 면책 특권은 뭐냐? 아무 말 대잔치에도 민사나 형사나 아무 책임 안 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 막말 그냥 아무 말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예. 이것도 뭐냐면은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도 있었겠죠. 독재 정권 시절에는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국회에서 특히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다 보면 좀 도를 지나치는 발언도 할 수 있고 정치적인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게 면책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2대 특권이 헌법상 보장하고 뭐 KTX 공짜 타고 비즈니스 이런 거는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헌법상 국회의원의 2대 특권이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입니다. 자, 뭐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이제 김우겸 전에 한번 소개했죠. 이분 국회의원 한겨레 기자 출신이에요. 이분 설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청담동에서 누구 불러가지고 술 먹었다고 막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거 결국은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근데 결국은 처벌 안 받았죠. 자, 그 다음 단락의 문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 자체가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근데 이 당연시하게 되는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군림하려 든다. 누구 위에? 국민 위에. 자기들이 특별한 줄 안다 이거죠. 뭐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안 그러시는 국회의원님도 있겠죠. 지금 정치가 그렇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 말한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로운 의정 활동의 버팀목이에요.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그런 특권을 준 거거든요. 자유롭게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여기서도 똑같은 겁니다. 판사 특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신껏 입법 활동을 하고 사법 활동을 해라. 여기서 소신껏 입법 의정 활동을 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자, 이게 사실상 사유화되고 있고 특혜를 누리면서 퇴행을 보이고 있다. 뭐 한 전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그래도 저는 뭐 중앙정치를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실제 이렇다고 하긴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퀴즈 내볼까요? 오직 자신의 재선과 자기 당의 집권에만 관심이 쏠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뭘 고를까요? 재선하고 자기 당의 집권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골라 그러면 재선이죠 당연히.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재선이겠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다 보니까 쓴소리하는 소신파들이 멸종해 가고 있다. 강렬한 표현입니다. 줄어든다는 표현 안 쓰고 있어요. 멸종해 가고 있다. 정말 공룡 멸종하듯이 바른 정치인이 사라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최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죠. 스웨덴 모델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린 밑거름이 됐다. 밑거름 표현도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 이슈로 떠온 국회의원 특권 폐기 운동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주목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만요. 앞에도 나왔지만은 바로 주목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왜냐,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 표가 무섭다는 거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민한테 가장 약할 때가 지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총선 앞두고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뒤로는 다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사례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뭐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뭐 이런 게 출범을 했나봐요. 서명운동을 하고 있대요. 장기표 좀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사회운동 하신 분이죠. 액면가로는 세 번째지만 국민소득 대비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뒤에 이제 데이터 나옵니다. 그리고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국회의원 보수를 근로자 평균 임금 정도로 낮춰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뒤에 표 보시죠? 월 1,000만 원 넘게 가져가신다고들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정군수당 1월 7월 345만. 와, 정군수당 저는 실수령 345만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실수령 다이어트 345만 전 찍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정군수당으로만 이만큼 가져가신다고요. 물론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봅니다. 좀 막중한 책임을 지고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이분들이 그리고요 이게 있어요. 또 국회의원 수당을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요. 이분들이 뭐 금배지라서 많이 줄까요?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품위 유지를 시켜야지 비리의 유혹에 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실제 그래요. 원래 그래서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을 했어요.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을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생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의원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의회가 출범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지역 유지들 가진 자들만 돈 가진 부자들만 의원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도 지방 의원이 될 수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수당이 높은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해요. 이분들 그래도 적당하게 품위 유지할 돈은 만들어질 또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이게 이론적으로 틀린 게 아닌 게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비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무원 비리가 거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 이유가 두 가지랍니다. 일단 싱가포르는 법의 처벌이 지금도 그 곤장치는 나라잖아요. 무서운 나라예요. 법의 처벌이 엄격한 데다가 싱가포르 공무원들이요 급여 수준이 굉장히 높대요. 너네 이렇게 월급 많이 주니까 딴 돈 받을 생각하지 마 이거죠. 굉장히 거기는 공무원 급여가 높답니다.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들어야 됩니다. 근거나 데이터가 없는 주장은요, 공허할 뿐이죠.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1인당 국민 총소득 대비했을 때 3.7배다, 2.5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아, 우리나라 의원님들 너무 월급 많이 받는구나 납득을 하겠죠. 설득력 있는 글을 위해서는요, 진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게, 업무상 글을 쓰시거나 뭐 이렇게 문건을 준비하실 때는요, 짧게라도 숫자가 들어가면요, 그 글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심지어는 제가 글 쓰는 테크닉에 관한 글을 본 것 중에서 숫자를 언급할 때 최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쓰라는 얘기를 봤어요. 있어 보이게 하는 거죠. 예, 뭔가 자연수에서 끊지 말고 소수점 점 찍고 뭐 0.78 이런 식으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언급하라는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글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요, 한 분 한 분이 가끔 본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표현을 쓰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은 절대 그 축에 안 들어가요. 이분을 다 모아놨을 때 땡땡시 의회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군수는 자기 이름을 표창장 상장 줄 수 있죠. 그죠? 시의회 의장이나 군의회 의장 표창장 줄 수 있죠. 근데 의원 땡땡땡이 절대 못 주죠. 근데 국회의원은요, 개별 표창장 나가잖아요. 그게 뭐냐, 개인 자기 이름으로 표창장이 나간다는 게 독립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국회의원은 그래서 헌법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왜 나오냐면은 경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사무실 운영지, 뭐 교통 이런 지원이 나오고,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위상이 엄청난 겁니다. 이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국회의원실 한 의원실에 우리로 치면은 국장 2명, 과장 2명이 일단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장 2명, 과장 2명이 4급 국장이고 5급이 과장이니까요. 국장 2명 이렇게 이 급여까지 하면 언제 실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비용이 정치의 생산성에 역행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좋다 이거죠. 그렇 좋다,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생산적인 정치를 하느냐? 안 그렇죠.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옥이 연세대 교수, 참고로 김옥이 연세대 교수 이분도 굉장히 좀 진보적인 사회학자거든요. 상당히 진보적인 분입니다. 어쨌건 간에 이분이 한 말 중에 핵심은 그거죠. 국민 불신이 너무 높아져 버렸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특권 집단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 점을 지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특권을 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삼권 분립 강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기대하면,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결국 이제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을 위해서 얘기할 텐데, 바로 이런 거 하라고 준 권한인데 이걸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좋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정작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임을 망각하고 정치 엘리트란 특권 의식에 포획돼. 포획은 말 그대로 그물 가지고 저기 사냥하는 거잖아요. 사로잡혀. 보통 많이 쓰는 건요,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라는 표현을 거의 100명 중에 90명은 사로잡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라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물론 사로잡혀라는 표현도 흔히 쓰고 좋은 표현이지만 좀 참신한 표현이죠. 이런 게 포획돼. 사로잡히다고 뜻은 같은데 한자어긴 합니다. 근데 포획돼,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참신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의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국민이 그 권한을 회수하려 나섰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공영제. 이제 이 글은 좀 길긴 하지만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같은 입법기관이잖아요. 좀 배워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선거 공영제 뭐냐면, 선거 공영제, 선거는 공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선거는 결국 돈이잖아요.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국가에서 부담해. 이것도 선거 공영제 취지도 뭐냐면은 돈 없는 사람도 출마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출마해가지고 15%인가요? 일정 득표수 이상만 득표하면은 법정 처리된 경비는 전부 다 돌려주겠다. 물론 다는 아니고 법정 경비는 다 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게 선거공영제. 근데 이 선거공영제가 정당에 배만 불리고 있다는 거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중 3중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의원 개인적으로 후원금 모금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여기 15% 맞네요. 15% 이상 득표하면 또 전액 또 환급 받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꼭 먹고 알먹기 더블로 보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총장이 이런 말 했고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뭐 이런 말 했고요. 좀 익숙한 분입니다. 여기 동두천 동양대 캠퍼스 만들 때 저기 왔다 갔다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여기 최성해. 근데 이분도 뭐 말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조국 사태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름이 올랐죠. 이분도 어쨌건.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 들었죠. 뭐 장제원, 김남국 있네. 코인남국, 코인남국 씨, 뭐 정청래, 박주민, 뭐 스타 정치인들 3억 넘게 모았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선거 비용이 좀 당해로 봤을 땐 더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평상시에는 정당에다가 경상보조금을 줘요. 뭐냐면 정당 살림살이 돈을 쓰라고 정당 사무처 직원들 월급 주고 거기 전기료 내고 볼펜도 사고 복사지도 사라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가 있는 애는 또 선거보조금을 따로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선거보조금이 또 15% 넘어가면 또 보존을 해주나 봐요. 당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이중으로 안기고 있다. 그래서 자 선관위도 심각성을 느껴서 개정하자고 했지만 당연히 국회는 거들떠보지도 않겠죠. 왜? 국회를 여야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니까 안 건드리죠. 그래서 재테크, 선거 테크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이 언론 지금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에서도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선거 때는 항상 이 특권 폐기가 반복이 됩니다. 선거 직전에는.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면 싹 없던 일이 되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걸 욕먹고 있어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아 되게 좀 참신하다 했는데 앞에 이제 단서를 달았죠. 정당한 영장 청구란 단서. 정당하고 안 하고는 누가 판단하나? 자기들이 판단한다. 자기들이 봤을 때 부당한 영장 청구다 싶으면은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하나만한 소리예요. 이거는 솔직히. 네. 꼼수다 이런 꼼수를 부렸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 영국 왕정 시절부터 영국 같은 경우는 왕정 시절에도 이제 현대판의 국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입법 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회의 형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당시에도 왕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귀족회의, 그러니까 이 귀족 어떻게 보면은 이 귀족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현대적인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시작은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왕이 지 마음대로 세금 걷는 걸 갖다 귀족회에서 왜냐면 귀족들도 돈이 아까우니까 돈 내기 싫으니까 이게 결국 돈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민주주의가. 세금에 대한 왕이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 것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귀족회의 초기에 의회가 왕의 권한을 견제를 하기 시작했고 세금 함부로 걷지 마 우리 허락받고 걷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 시작은 돈이라고 봐야 돼요. 세금 덜 내고 싶어서 귀족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어쨌건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절대 왕권을 함부로 비판 못하겠죠. 왕이 워낙 권한이 강하니까.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라는 거죠. 다 어느 나라 헌법에나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좀 한 가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갈게요. 자,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 때고요. 입법부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비문입니다, 이거. 비문입니다. 입법부가 왕에 대한 비판 발언. 자, 이 부분을요. 입법부가 왕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면은 문장이 맞아요. 근데 입법부가 왕에 대한 비판 발언? 이건 봐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입법부 가를 갖다 의로 바꿔야 돼요. 입법부의 왕에 대한 비판 발언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거는 비문입니다. 그 교열 제대로 안 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법부가 가를 그대로 고집을 할 거라면 입법부가 왕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는 것을 이렇게 뒤에다 하는 것을 잘 넣어줘야 돼요. 주술로. 그게 아니라면요. 이 가는 의로 바꿔줘요. 입법부의 왕에 대한 비판을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가야 되죠. 이게 좀 잘못된 문장인 거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게 뭐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타고 등장했던 제도거든요. 불체포 면책 특권이. 근데 지금은 왕정 시대도 아니고 독재 시절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지금 사회가 민주 정치가 뿌리를 내렸고 독재 정권이 사라졌는데도 이걸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그래서 분분한 거죠. 자, 다음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지평선 성명의 판사에게서 나왔죠. 운용의 운용.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운영이라는 말이 있고 운용이라는 게 있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운영보다는 운용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운영이라는 거는 어떤 일상적인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어떤 경영 뭐 운영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상적인 유지 관리의 개념이라고 한다면요. 운용이라는 건 조금 더 무게가 있는 뜻이에요. 용이 쓸 용자거든요. 그래서 운전해서 쓴다는 뜻일 겁니다. 이게 한자로 운용.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냐. 제도는 나쁘지 않다 이거죠.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그런데 회피 수단으로 이게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개인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방탄국회 개원해가지고 감옥 가기 싫으니까 계속 악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는 불체포 특권에 조건 단서가 없어요. 조건 단서가 없어요. 어떤 범죄를 해서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무조건 불체포 특권을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요? 개인 범죄는 적용하지 않는다. 형사 사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정치 사건에만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이걸 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면책 특권도 아무 말 대잔치 함부로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중상적 이게 중상적이 뭐냐면은 중상모략 그 중상입니다.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그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독일에서는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이 가장 고개를 깊이 숙이시는 때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됐어요. 정치인들 페이스북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예. 몇몇 국회의원들 저랑 친구가 돼 있는데요. 열심히 해서요 진짜. 이게 원래 또 이때 되면 이제 여기다 안 계시죠? 지옥. 세 명만 모이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세 명 모이면. 예. 강조했다. 그래서 김호기 교수도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이런 거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는 표현인데요. 선거 판도를 결정짓는 두 축은 인물 정책 대결과 혁신 경쟁이다. 이런 거는 좀 써먹을 만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인물 정책 대결, 혁신 경쟁. 예. 거기 다음 주에 나온 이탈리아 오송 운동이라는 게 제가 찾아봤는데 그냥 뜻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성이 뭐냐면 어떤 5가지의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개혁을 주창을 했나 봐요. 뭐 5가지 다 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2009년도에 이탈리아 이 오성 운동이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탈리아도 이제 기성 정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기성 정당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뭔가 회의감이 든 거예요, 정말. 환멸을 느껴가지고 기성 정당을 깨기 위한 어떤 제3의 세력이 등장을 한 게, 이 참고로 이 오송 운동을 이끈 사람이 정치를 비판한 코미디언이었대요. 코미디언. 개그맨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정치가 하도 개그 같으니까 개그맨이 나선 거예요, 직접. 반체제, 포퓰리즘 운동이라고도 하고, 어쨌건 그런 얘기가 나왔듯이, 아유, 관용차 금지, 뭐 파격적인 걸로 각광받았듯이 내년에는 특권 포기를 선도한 정당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자, 마지막 줄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나와요. 제목을 다시 보실게요. 총선서 지지받을 것, 총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특권을 갖다가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글의 핵심은 총선이라는 걸 갖다 제목에 넣어줬어요. 총선이 이제 코앞이 다가왔잖아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마지막 문장에 나온 겁니다. 이쯤에서, 바로 이 시점에서 제동 거래된다. 지금이 나설 때다. 그래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비교적 보수 매체입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에서도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판사 특권, 국회의원 특권, 둘 다 특권이에요. 이 특권 모두가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 행정부의 독재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입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이게 엉뚱하게 악용이 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같은 맥락이 그려져서 꼽아봤습니다.